오늘의 주제. 사기꾼 조이팔. 진짜 조이팔이가 죽었느냐. 아마 그거가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방송에서 늘 얘기했지만 경찰청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게 무슨 죽었다고 모든 정황은 죽은 걸로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딱히 죽었다는 증거도 없다. 이제 이게 좀 어정쩡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수사관의 입장이라면 일단은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죽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즉 생존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수사는 지속하는 게 도리 이상 맞다. 전 그렇게 보고, 이제 그 얘기도 그래도 조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012년 5월에 지금은 이제 교도소 가 있죠. 그 박관천 경정 정윤회 사건 걸로 해가지고 그 박관천 경정이 당시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하고 있었어요. 그 박관천 경정이 2012년 5월에 죽었다. 어떤 근거로 그 장례식하는 그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조이팔이 사진, 동영상, 거기 플러스 중국 공안당국에서 중국 당국에서 발급한 그 사망 증명서, 그 다음에 화장 증명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조이팔이는 2011년 12월경에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나도 현직에 있었는데,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는 사실 했어요. 우리끼리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중국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뭐 위조 여권이라든지 돈만 주면 뭐 사망증명서, 뭐 화장증명서 정도는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다가 조이팔이나 이 일당들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한국 그 수사당국을 매수해가지고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 다 찾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한국보다도 더 그 허술한 나라, 그 허술한 나라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공안들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했죠. 이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는 거다. 그 당시에 만약에 DNA를 분석했더니 조이팔이가 맞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뼈조각 일부를 샘플링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유가족들이 이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DNA 분석을 할 수가 없었어. 왜? 화장해버리면 DNA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그 유병헌이가 사망했을 때, 네네. 유병헌이 같은 경우는 대퇴부에 있는 뼈를 일부분 잘라내가지고 어떤 물렁화 시킨다고 그러죠. 물렁하게 하는 그 가공 과정을 거쳐서 DNA를 도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병헌이가 맞다, 그렇게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건 과학수사로 입증이 된 거예요. DNA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도를 99.99999 소수점 16자리까지 99.999 16자리까지 맞추는 거기 때문에 DNA가 나왔다고 그러면 거의 100% 그거는 그 사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병헌이 같은 경우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사망했다고. 그러나 이제 조이팔이는 화장해가지고 이미 불기를 머금은 그 뼈조각 몇 개를 가져오니까 DNA가 안 나왔고, 그렇다면 조이팔이가 죽었다는 거는 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조이팔이는 살아있는 걸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조이팔이를 지속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조이팔이가 사망했다고 한 이후에 중국 내에서 조이팔이를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골프장 종업원들, 식당 종업원들, 술집 종업원들 봤다는 중국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또 요전번에 며칠 전에 자살한 조이팔이 조카 유씨, 그 사람도 자기가 아는 그 지인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삼촌이 이 한국에 돌아오는데 도와준다고 모 변호사가 돈만 30억 가까이 가지고 가고 안 돌려주고 그래서 뭐 불같이 화를 낸다. 그 통화를 했다는 시점이 조이팔이가 죽은 한참 이후의 얘기거든요. 그런 징후 등등으로 봐가지고는 간접적으로 조이팔이가 살았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나중에 서로 죽은 게 발견돼서 정리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는 봤다는 사람을 섭외했겠죠.
조이팔을 봤다는 사람을 섭외해서 어디서 봤는지 이렇게 취재를 하겠지만 저희는 틀립니다. 우리는 뭘로 하죠? 우리 누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또 비과학적인 수사로. 다음의 내용은 비과학적 접근이니 믿거나 말거나.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언니. 응. 뭐해? 통화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언니, 우리 여기 지금 어디 밖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유, 참, 500년 만에. 업장을 와서 물어봐야지. 그런 거는 복제를 놓고. 맞아. 언니는 영빨이 살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발이 살아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언니. 시간상. 언니 기도할 시간이잖아. 좀 있으면 몇 시야, 지금. 근데. 시간이 아니, 괜찮아? 조이파리가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럼 언니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 지금 피디. 그 사람 반드시 살아있어. 살아있고, 여자랑 같이 있는데 아마. 네? 오, 그래? 누구랑 있다고? 여자. 여자 어떻게 생겼어, 언니? 여자? 어떻게 생겼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퉁퉁하게 생겼어. 그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 근데 조이파리가 누군지? 그 뉴스에 몇 번 나온 사람이잖아. 뭐 아. 사기쳐갖고 도망가는 사람 아니야. 맞아. 언니, 그 사람. 뭐 아무튼 그렇게 보인다. 근데 한국에 있는 것 같진 않네. 한국에. 근데 그 사람 경찰에 잡히지는 않을걸? 내가 봐서는 글쎄 모르겠다. 아마 배신당하지 않을까 싶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뭐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다면서도 그 사람이 경찰에 잡히는 것보다는 뭐라 그럴게 믿었던 사람들 특히 그 여자야. 뭐 여자가 뭐 중국 여자인지 뭔지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 좀 그런 갈등들이 지금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자꾸 그 사람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자살이면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배신당하지 않을까 싶다. 배신? 그래서 안 좋은 좀 그런 게 내 눈에 보이네.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흘린다는 건 이게 자살이 아니에요. 아마 약으로? 경찰에 잡히기보다는 이 사람 좀 믿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그러지 않을까? 잡히기보다는 사살. 예, 그러면 조이팔이 죽어요? 그러면 뭐 내가 죽는다고까지 뭐 말은 못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잘하면 이게 왜 지금 이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이게 자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입에서 막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이지 않는데 아마 사설 뭐 이렇게 경찰서에 들어가는 보이지 않네. 경찰서 들어가는 건 안 보이시고? 그건 안 보이고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좀 그런 갈등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후년 사이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분의 위험을 느껴서 다시 밀양을 하려다 그게 어떻게 안 돼가지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좀 그런 걸로 보여. 이 사람도 이제 맛 다 갔구만. 벌써 가시오. 아니 이 사람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마 그래도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주고 근데 아무튼 몰라. 내부의 배신. 배신 당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경찰에 잡히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그래. 자살한 이런 좀 그런 것이 내 눈에 보이네. 막 가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살아있다. 네, 살아있는 걸로 보여요. 살아있는데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걸로처럼 보이지는 않아. 뭔가 이 여자하고의 갈등이 자꾸 보인다는 얘기지. 그 사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경찰에 잡히기 전에 아작나지 않을까 싶다. 아작. 우리 이런 단어 진짜로? 좋아요, 언니. 전문용어. 아작. 이런 거 마작도 아니고 아작. 그럴 것 같아. 그래, 맞아. 언니 말이 맞았어. 그래. 맞았어? 아니야. 맞았으면 그러지 좋겠다고. 않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올 후반이나 내년 초쯤이면 될 것 같다는, 멀지 않았다는 거잖아.
아니지. 올 후반, 지금부터 이제 어떤 내부 그 사람이 아마 그런 걸 느끼게 될 거야. 느끼게 돼서 내년 상반기, 아무튼 내년 후년 사이에 아마 후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반기. 아마 그것까지는 내 자세히 모르겠고, 일단 보이는 게 자꾸 그런 것들이 보여. 경찰이 자꾸 수갑 차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경찰에 잡히기 전에 아작나지 않을까. 잡혀야 아마 되는데. 그 사람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게 될 배신당, 것 그럼. 같은 느낌이 들어. 기도 들어가신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여쭙느라 사실 네. 소개를 못 드렸어요. 누구세요? 언니 얘기해. 언니 이런 기회 없다 언니. 아니 누구신데 이렇게 몰라. 그 칙투기 왜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 물어보면 언니 좋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계룡산에서 3년. 아유 됐어요. 나 그냥 무당이에요. 그 옛날에 네. 전 봐준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이뻤어요? 여자 그 남. 얘기는 안 되지. 그거 아니.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박PD가 제일 이뻤니? 이뻤어. 박PD가. 박 PD. 언니 그 얘기요. 어쩌면 하나같이 방을 주면 다 뛰게 생긴 것들만 오냐고 언니가 나한테 그랬잖아. 아 뭐라고? 아, 어쩌면 다 하나같이 방을 주면 다 뛰게 생긴 것들만 오냐고 나한테 언니가 그랬잖아. 일단 오늘 처음 목소리 공개되는데 그래, 이 내 복비도 안 목소리 드렸는데 너무 완전히 많은 이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아껴 놨다가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그래 언니. 그래. 그렇게 해. 그래 언니. 들어가요. 언니 예. 그래 언니 기도하셔요. 예, 박 PD는 저 복비래요, 복비. 복채를 복비래요. 무슨 부동산 사고파나. 무슨 복채나. 제가 복채를 복. 알겠어. 제가 아직 이런 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래 언니 끊을게. 아작 오늘 좋아 아작 좋았어 언니. 아.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잡혀야지. 잡혀야지. 살아있다면 당연히 잡혀가지고, 한국에 데리고 와서 숨겨놓은 재산 전부 찾아가지고 그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고, 죄진 것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 뭐 죽어서 송장 갖고 오면 뭐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반드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야죠. 조이파리의 2인자라고 그러는 강태용이. 강태용이 지금 중국에 지금 검거돼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신병을 인계 안 하고 있어요. 강태용이가. 그 신병을 인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외견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년 동안 중국에 와서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강태용이가 중국법에 저촉되는 어떤 행위를 한 게 있으면 그거를 다 조치를 한 다음에 조사해서 그리고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언제 강태용이 신병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네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음모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비교적 촘촘하게 잘 돼 있는 수사 당국도 매수했던 그 사람들이 7년 전이면 중국은 그 아주 옛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 공안들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딨느냐. 그렇다면 중국 당국에서도 강태용이를 지금 검거해놓고 내부에서 아마 조사를 한다면 중국 내에서 사고 친 걸 조사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공안들이 돈 먹고 봐준 거, 어떤 비리를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난달 중국 공안에 검거된 강태용. 12월 첫째 주 국내 송환 결정. 저는 조이파리 사건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역시 돈이 가장 막강한 힘이구나. 그렇죠. 돈이 막강하죠. 예. 조이파리 뭐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는 게, 조이파리의 범죄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기만 알지 유사수신행위라는 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유사수신행위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뭐 언어도 어렵죠. 유사수신행위. 이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슨 금융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인허가, 등록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금융기관에 그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뭐 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하도록 하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조이파리의 범죄 사실은 뭐냐면 의료기기예요. 의료기기.
이를테면 내가 안마기를 하나 사. 100만 원 주고 의료기기를 내가 하나 사요. 내 돈으로. 그러면 그 사주는 사람이 그 조이파리 쪽이에요. 그 사준 다음에 돈만 내가 그 의료기기 값을 지불하고 조이파리는 그 의료기기를 100만 원에 받아서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그거를 세를 준다는 거야. 다른 데다가 세를 줘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너한테 계속 나눠준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조이파리가 한 3, 4년 동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따박따박 이자를 줬어요. 지급을. 네, 그래가지고. 지급을 하니까 한 3,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원금 찾고도 초창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원금 찾고도 이자가 남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니까 이거 뭐 노다지 캐는 이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권유를 해서 왕창 사람들이 돈을 투자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 조이파리는 그 의료기기를 사지를 않았어요. 안 샀어. 돈만 100만 원 받아갖고 의료기기는 안 사고 그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자 주는 데 사용을 했어. 그리고 후순위로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오는 돈을 받아서 앞순위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자를 막 정확하게 탁탁 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사람들이.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막 대고 들어오는 거고, 이거 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대포 부르고 도망가 버린 게 2008년 11월이에요. 그래서, 안면도 그쪽 태안 쪽에 있는 마건포항에서 미리 준비한 그 20톤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해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일단 뭐 그 금액 자체가 4조입니다. 약 추정하는 게 약 4조 원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 희대 사기 사건 금액으로 따지면 뭐 주수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2유그룹이라고. 1조 8천억 원의 피해를 공식 기록한 불법 다단계 제2유그룹의 대표. 그 사람도 그 정도는 안 되고 피해자는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지금 드러난 거는 그걸로 인해서 주로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약 30여 명 정도가 망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도저히 상상 못하죠, 4조. 네, 4조. 예.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그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게 왜 추적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일부는 지금 밝혀진 게 있잖아요. 뭐, 그 고물상에 투자도 했고, 그래봐야 몇천억밖에 안 되는데, 투자도 했고, 아마, 뭐, CD라고 그러죠, CD. 그런 걸로 감춰놓기도 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예상하는 거는 중국 쪽에도 아마 어떤 사업체에다 투자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중국 이외에도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동남아 쪽에도, 투자가 돼 있을 거다. 제2유 주수도 같은 사람은 교도소에 있지만 그 사람도 중국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중국 사업을 교도소 내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고. 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지금도 결제해가면서 변호사 집사 변호사라고 그러지. 와서 하루 종일 면회만 하는 변호사를 집사 변호사라고 그래요. 요즘 변호사들 가서 거지 같은 변호사들 많아요. 이 변호사는 일과가 뭐냐면 아침에 돈 많은 놈 수감돼 있는 교도소 가서 면회 신청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새끼하고 아유, 그 새끼 또 나오네. 그 범인하고 놀아주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집사 변호사가 이쁘장한 여자 변호사들이 많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많이 있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 어디에서 들은 게 하나 김성현 회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들어가면 소위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집사 변호사들이 와서 이제 물론 뭐 변호사를 대동하고, 변호사는 그 면회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아도 된단 말이야. 밥 시간만 들어갔다가 또 들어가서 또 해도 되고, 우리가 면회 가면 30분밖에 못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 변호사가 그 접견을 가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 변호사도 교대로 가는 거지. 오전 변호사, 오후 변호사, 집사 변호사가 가서 그 사람은 불러내놓고 하루 종일 면회하면서 놀아주는 거지. 그 과정에서 이제 결제하고 자기 회사 결제 다 하고 업무 지시도 다 할 수 있고, 이게 참 더러운 세상이지.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너무 많은 혜택을 불법적으로 누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명분만 안에 들어가 있다 뿐이지 뭐 똑같네요. 잠만 부인 없이 잠만 주무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변호사들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죠. 이게 밝혀놓으면 변호사들이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기본 요금 받는 것처럼 하고 갈 거예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뭐 상당한 금액을 받더라고요. 상당히 받을 겁니다. 상당히. 이 부분도 이 방송 듣는 국세청장님 수사 좀 세무조사 좀 잘 하십시오. 변호사들이 돈 제일 많이 떼먹습니다. 전체 변호사 말고요. 일부. 예.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뭐 경찰, 검찰 뭐 다 매수했다고 하니까 그게 진짠가? 실제로 그런 건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방송에 많이 나왔지만 조이파리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우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이 학력도 짧은 사람이 이제 물 만난 게 어떻게 보면 머리는 좋은가 봐요. 강태용이를 만난 거죠. 지금 중국에 있는 강태용이는 이제 대구에 있는 모 국립대학교 출신이에요. 그 강태용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날개 달아서 사기를 친 거고, 어떻게 보면 강태용이가 이제 브레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브레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강태용이는 반드시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이파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제 중요하죠. 그럼 두 번째가 과연 그들이 이 도둑질한 사기친 돈을 어디다 뒀느냐, 그거를 회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나눠줄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강태용이 처남인 그 전산실장 하던 배상혁이 잡았어요. 7년 만에. 배상혁이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강태용이의 내연녀인 그 전산실장 또 여자 있어요. 정모라는 여자도 좀 구속을 시켰고, 뭐 이렇게 됐는데, 조이파리는 의외로 나는 계속 주장하는 게 내연녀를 다 찾아야 돼요. 조이파리의 내연녀들을 다 찾아야 돼요. 원숭이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조이파리 사건은 내연녀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또 내연녀 찾는 방법은 사실 수사기법상 있기는 있어요. 나름 뭐가 있냐면 그 TV 같은 데 보면 막 조이파리 노래 부르고 그 앞에서 막 훌렁거리면서 춤추는 여자들 많아. 그거 하나하나 정밀히 다 까봐야 돼요.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연녀 파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범인들 뒤에는 반드시 여인이 있어요. 여성들이 왜 이 큰 범인 뒤에 있냐면, 여성을 대동하고 다니면 의심을 덜 받아요. 부부로 가장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범죄자는 일반적인 인식은 남자끼리 도망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거기에 이 부장한 여성이나 중년의 어떤 그 부인 같은 여성을 대동하고 다니면 의심을 확실히 덜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큰 범죄자 뒤에는 여성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유병헌이 보세요. 김엄마, 신엄마, 무슨 엄마 시리즈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것도 조이파리도 내연녀가 뭐 한간에 나오는 말로는 6명에서 7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빨리 찾으면 의회의 대여를 진짜 어떤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그 조이파리 주변의 여자들은 재혼했어요. 지금 부인은 재혼한 부인, 이제 이분도 어떤 형태로건 조이파리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부인이니까.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중국 현지에서 조이파리하고 계속 같이 있었다는 내연녀. 그 여자 지금 그 소식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여자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조이파리가 중국으로 도망가기 직전에 별명이 몬순이래. 몬순이. 그 여자 하도 못생겨서 별명이 몬순이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이파리가 그 여자를 굉장히 총애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조이파리가 가방을 하나 주면서 여기에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료들이 들어있다. 보관 잘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방 속에 있는 건 우리가 추정하건대 사업에 의해서 어디 요소에 그 사업에 투자한 장부, 어떤 투자처, 돈의 출처,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그 플러스 알파, 정관계 혹은 공무원한테 로비한, 원래 이 비리 부정하면서 노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적어놓습니다. 왜? 나중에 걸리면 보험이잖아. 그게 보험. 정경사 같은 놈은 이제 중국까지 조이파리 도망가는데 중국까지 찾아가고 골프 접대 왔고 이랬던 놈이에요. 나도 이제 그 전직이지만 이런 쓰레기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이 안 되는 건데, 그런 놈들 기타 등등 좀 드러나는데, 근데 나는 내 경험상 그래요. 경찰, 검찰이, 수사기관이 이 매수돼 가지고 돈을 먹는다 하면 그거보다는
그 뒷배경에는 반드시 정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이건 필연이고 공식입니다. 그래서 정관계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거 반드시 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그겁니다. 아, 얘 안 잡히겠네. 곧 묻히겠구나. 왜 그랬냐? 다 돈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으로 이렇게 매수해서 매수해서 뭐 죽었다고까지 거짓말할 정도로 실제로 살아있다면 거짓말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큰 사기를 쳐놓고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조용하다는 거는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다 분명히. 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더 거대한 뭔가 보이지 않는 손. 다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윗선의 어떤 연계 관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이제 그 조이파리 사건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어떤 큰 파이를 하나 갖다 먹을 파이를 갖다 놨는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 높은 사람 A도 와서 먹고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 B도 와서 먹고 마음 놓고 다 주워 먹거든. 그러니까 밑에서 본 쫄개들은 이거 먹어도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대떼처럼 달려들어서 막 주워 먹은 거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을 띠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렇다면 그 위에도 있을 거라는 거는 그건 내가 볼 때 자명해요. 분명히 그 윗선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놈들이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수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공작을 하니까 이거는 결국 못 잡고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근데 제 판단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요 전번에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구속되고. 그러면 요번에 만들어진 수사팀은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오히려 없을지도 몰라요. 부당한 짓에 승복해가지고 미쳤어요. 지금 이 시기에 뭐 먹은 것도 없이 와서 그 똥물에 발 담글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수사진으로 구성된 사람들은 사실상 부당한 압력이 들어오면 절대 안 따를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꼭 그래야 되죠.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또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죠. 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조이팔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자식 뭐 살아 있으면 잡히겠죠. 네. 입에다 피 물고만 오지 마라. 네, 정상적인 모습으로 깔끔하게 수갑차고 은팔찌차고 들어와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사기극을 벌였을까? 우리가 항상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 정말 사기꾼들은 보통이 아닌 천재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이팔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스타가 됐는데 사기 스타. 네. 뭐 자기가 죽음까지 얘기하면서 연기를 할 정도로 도대체 사기꾼들은 뭐 형님 접해보신 사기꾼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똑똑한 놈들입니까? 도대체 사기꾼은 기본적으로 똑똑하지 않으면 사기꾼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사기하는 사람들을 화이트 칼라 범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기꾼이 멍청하면 사기를 할 수가 없겠지.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사기꾼들은 말을 진짜 잘한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건 별개의 문제로 천부적으로 타고난 조리 있게 말하는 습관을, 그렇게 따지니까 나도 사기꾼 같은데 조리 있게 말을 할 줄 아는 어떤 기술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상으로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사기꾼들의 이 두 번째 특징은 항상 상대하고 얘기를 할 때 주변에 있는 높은 사람을 팔아요. 유명한 사람을 팔고 그 사람하고 가까운 것처럼 항상 얘기해. 이를테면 내가 뭐 장관하는 말똥이하고 엊그제 내가 어디 갔다 왔어. 걔 고향이 어디고 걔 그 사돈의 뭐 누가 어디 사고 어느 학교 나오고 뭐 이런 거를 그 집안 사정을 한낱이 알아요. 한낱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사람들을 항상 팔아. 말 잘하고 유명한 사람들 항상 팔고, 그 다음에 매너가 처음에 깨끗하다. 매너가 아주 깨끗하다. 일단은 보여지는 게
예, 그리고 이제 외모는 또 특별히 또 깨끗해요. 사기꾼이 이렇게 우리 박 PD처럼 잠바 입은 사람은 없어요. 못도 살리는 나처럼 이제 넥타이 매고 이렇게 이러고 댕겨. 저 썩어도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도 늘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기꾼들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외제 승용차 같이 보여지는 쪽에 굉장히 치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얘기 하니까 생각이 하나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내가 좋습니다, 옛날에 에피소드. 형사할 때 내가 수배했던 그 사기꾼 놈 새끼가 서귀포 경찰서에 잡혔어요. 서귀포. 이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 참 그 당시에는 이 수배자 잡아오는데 배값밖에 안 줬으니까 배값. 배 타고 가라고. 그걸 어떻게 가. 그러니까 비행기 내 돈 들여서 갔어 진짜. 난 경찰이 정말 열악했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그놈을 이제 딱 서귀포 경찰서에서 인수받아가지고 딱 데리고 나왔는데, 수갑을 차고 딱 데리고 나왔는데, 나는 그 전날 당직했거든. 당직해갖고 수염도 못 갖고 잠바 입고 이제 그 새끼 데리러 간 거야. 갔는데 그 자식은 말이야, 넥타이 쫙 뺏고 뺀질뺀질한 거야. 잘 처먹어갖고. 그걸 이제 둘이서 수갑을 차고 이제 내 손에다 하나 걸고 그 새끼 수갑에 하나 걸고 비행기를 탔는데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 이건 내가 보니까 내가 사기꾼이야. 나는 잠바 입고 수염은 덥수룩하지 꼬질꼬질한데 그 사기꾼 새끼 멀끔하니까. 그 비행기 타니까 사람들이 나를 자꾸 피해.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일부러 사람들 보는 데서 뒤통수를 탁탁 쳤지. 야, 시끼야, 절로 앉아. 이러면서. 그런 기억이 나네. 아, 참.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배워야겠네요. 사기꾼들한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사기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타깃이 설정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 분야에 대해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고. 공짜는 없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제비를 하나 잡았더니 제비가 양평에서 없어졌잖아. 그 양평에서 없어졌는데 봤더니 그 투자를 하더라고. 뱀을 한 달에 300마리씩 먹어. 투자는 다 해. 아니, 하루에 10마리 뱀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 300마리 너무 뻥치시는 아니, 거잖아요. 매출 장부에 의해서 나온 거야? 나는 몰라. 어디서 뱀을 근데 뭐 잡아오지? 뱀을 구워 먹나? 탕내서 먹지. 하루에 10마리를. 그리고 10마리 탕내면은 컵으로 하나 꽂아갖고 지. 다니는데, 그러면. 10마리 푹푹 과가지고 놓으면은 뭐 한 컵밖에 더 되나? 아니, 차에 호수 달아놓고 호수 꽂아놓고 다니는 거. 아니, 근데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장부를 보니까 월 한 300마리 정도 먹더라고요. 웬일이야. 투자는 이 도둑놈들도 하고 사기꾼도 하는데, 사기꾼들도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 요즘에 나오는 그 보이스피싱 하는 것도 봐봐요. 얼마나 기상천외한 그 수법을 사용해요. 그 범죄는 항상 앞서가고 수사는 항상 뒤를 따르는 거야. 하기야 또 뭐 우리 주변에 가장 최고의 사기꾼은 딸 자식, 아들 자식이야. 엄마 아빠 거 다 훔쳐가는 거 사기꾼은 딸 자식, 아들 자식인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등학교 동창, 무슨 뭐 학교 동창 이런 사람들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좋은 투자처를 권하거나 뭐 이러면 그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이제 1번으로 알아야 될 게 아까 유사수 신행이처럼 원금 보장. 원금 보장이라는 말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투자의 원금이 어떻게 그대로 보장이 돼요. 투자를 한다는 개념 자체는 미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원금은 무작정 보장한다. 그거는 이미 사기예요.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원금 보장 플러스 또 세트 또 하나 더 있어. 금리 이상의 터무니없는 이득금을 준다고 그럴 때. 요 두 개는 나오면 무작정 사기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기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웃기는 얘기 있어. 경찰서에 이렇게 이제 이 사기꾼들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지능범죄 수사팀이나 아니면 경제범죄 수사팀 형사들이 하잖아요. 처음엔 잡아다 놓고 조사 잘하죠. 구속시키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지가 그놈한테 사기당해갖고.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가 지가 취급하던 사기범한테 사기당해갖고 망한 사람도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진정한 사기꾼이야.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
간통죄 전문 형사 있었어. 간통죄 사건 들어오면 그 형사한테만 배당시켜주면 일주일 이내에 끝나 합의 탁 시켜가지고 금방 탁 그렇게 처리를 잘해. 귀신같이. 그래서 간통 전문 형사가 있어서 신모 씨라고 우리 선배인데, 그래서 간통 전문 형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간통녀하고 간통해갖고 지가 교도소 가더라. 웬일이야. 지가 합의시켜준 간통녀하고 지가 간통해가지고 지가 교도소 가더라고. 예. 그 마약 수사하던 마약 수사관이 마약을 해봐가지고 교도소 가는 것처럼 사기 취급하던 형사들이 또 그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런 경우 조심하고. 아까 내 초등학교 뭐 동창회도 하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아이러브 스쿨 때문에 그 초등학교 동창회 무지개 많이 했잖아요, 근래. 예. 예전에 아이러브 스쿨. 아이러브 스쿨 해가지고 밴드. 밴드로. 근데 이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안 돼. 초등학교 동창회들 가가지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 수사를 했는데, 이 여자는 초등학교 동창들한테 가가지고 뭐 어떤 작게 빌린 사람은 100만 원, 많이 빌린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 수도 없이 빌려서 합쳐보니까 몇 억이야, 몇 억. 근데 이 여자가 갔다는 초등학교가 한 10개도 넘어. 나중에 검거해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여자가 만약에 이제 여기 이 무명초등학교를 선정했다. 그럼 이제 무명초등학교 교과를 외우는 거야. 앨범을 구해다가 무명초등학교 교과, 그 당시에 그 선생님들도 다 있잖아, 사진에. 선생님들 몇 학년 몇 반 담임 선생님 이름, 그 반에 있는 반장에서부터 쫙 다 외워. 그리고 그 중에서 잘 찾아봐가지고 행물됐거나 없어진 그 여자애를 하나 선정해. 네, 그래서 지가 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자가 되는 거야, 지가 이제. 그래갖고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회 하는 날 딱 나타나. 교과를 다 외우고 선생님 외우고 가가지고, 나 누구야? 나 6학년 4반 그 순자, 뭐 김순자야 이러면서 얘기하면 애들이 뻑가잖아. 늦게 나이 먹어갖고 50대 넘어서 만나니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순자 얼굴만 기억하지, 뭐 이렇게 늙어서 안 와, 특히 여자들. 그러니까 막, 또 얼마나 또 매너 좋게 행동하겠어. 와서 막 사기치려고 맘먹었으니까 막, 야, 술 먹자, 나 뭐 돌싱이야, 뭐 이게 부담 없는 어떤 여성의 행세를 하는 거야. 또, 미모도 많이 가꾸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돈 빌리는 거야. 그래 떴다방. 그 초등학교를 한 10군데 다니면서 수억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절대 초등학교 동창회 가서 갑자기 나타난 동창 여자애한테 돈 빌려주면 망하는 거예요. 뭐 이왕 나왔으니까 내가 늘 그 강의하면서도 하는 얘기인데, 그 배드민턴장 좀 가지 마. 나이 먹은 사람은. 배드민턴장 왜요? 이 동네마다 이 배드민턴장이 다 있는데, 이 여사장이 다녔거든요. 이 배드민턴장을, 그 배드민턴장에 가서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공무원 제대한 사람들, 특히 군인 제대한 사람들, 이 사회물정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이 배드민턴장을 잘 가. 근데 배드민턴장은 동네마다 한두 개씩 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꼭두 새벽부터 배드민턴장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이 여자가 이제 딱 거기 가는 거야. 배드민턴장 입구에 새벽 한 3시, 4시 정도에 가서 딱 라켓 하나 들고 딱 있는 거야. 화장은 완전히 풀세트로 싹 하고, 대체로 이뻐요, 그 여자들이. 딱 있으면 이제 그 입구에서 어떤 놈이 하나 올라오는데, 대체로 이 군대에서 제대한 분들이 부지런해. 이 부사관 했던 분들이 특히. 그분들이 올라오다가 제일 먼저 마주치는데, 그 마주친 사람이 이제 희생양이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그럼 이제 딱 올라가가지고, 배드민턴 혼자 못 치잖아. 여자가 이렇게 하나 갖고 있다가, 아유, 아저씨 저랑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쁘잖아, 여자도. 그러니까 같이 쳐.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져. 그리고 돈 빌려가. 그래. 그렇게 전국에 있는 배드민턴장만 굴러다니면서 수억 해먹은 여자도 잡았어. 근데 그게 다 민사잖아. 빌려줬으니까. 근데 이제 수법으로 우리가 이제 처리한 적이 있는데, 이 남자들이 그런 거 보면 멍청해. 한번 생각을 해봐. 새벽 4시에 여자가 이 풀세트로 화장하고 와서 거기 서 있을 정도면, 그 여자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준비한 거예요. 그렇잖아. 꼭 잠도 안 자고 그 여자 화장하고 샤워하고 준비한 여자야. 그거를 모르고 가서 배드민턴 치다가
그냥 오빠하고 막걸리 사주니까 뭐 먹고 하다가 오빠네가 지금 뭐 어려운데 어쩌고 하면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줘갖고 거지 되는 거야. 그래서 배드민턴장도 가면 안 되고 또 요즘에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이게 갑자기 꽃뱀 시리즈가 돼버렸는데 꽃뱀 시리즈가 돼버렸어. 그 꽃뱀 시리즈 또 중에 또 등산녀들 있지, 등산녀. 그건 또 떼거리로 해. 예, 이거 배드민턴장은 단독으로 하는데 등산녀들은 또 이 떼거리야. 이 떼거리가 여자들이 이쁜 대체로 진짜 이뻐, 날씬하고. 그렇지, 일터가 등산로니까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겠어. 그냥 다 날씬하지. 이 여자들이 한 서너 명이 딱 이 레벨 이 브랜드 있는 옷 딱 입고 화장 쫙 하고 이제 등산로 입구에서 딱 기다려. 그러면 저쪽에서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한 3명이 올라와. 그러면 이쪽도 여자들도 3명이니까 딱 마주치면 바로 아는 척 안 하고 뒤에 슬슬 따라가고. 근데 등산로는 하다 보면 올라가다 쉬는 데가 반드시 있어. 그 쉬는 데쯤 가가지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쩌고 하다가 아저씨 사과 좀 드셔보실래요? 한 여자가 주면 이쁜 여자들이 사과 깎아주고 하니까 커피도 타왔다고 그러고 어영병 주워 먹고 같이 등산해. 이제 그게 사단이 돼가지고 그걸로 거지되는 사람들 무지개 많이 봤어. 그래서 등산녀도 조심, 배드민턴녀도 조심, 초등학교 동창회 오는 여자도 조심. 남자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 조심. 아니 이거는 여자 얘기고 지금. 그 남자는 그렇게 여성들이 잘 당하지 않아, 남자들한테. 아 그래요? 그렇게 촉이 있어요. 그거는 잘 안 당해. 그래요? 예, 그 부분은 확실히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많이 당하더라고. 그거 말고도 뭐 풀뱀도 있고 뭐 많잖아. 풀뱀이 뭡니까? 풀뱀은 이제 골프장에서 하는 사람들 풀뱀. 이 여자가 이제 골프 좀 치지. 탁 골프장 가가지고 이제 그 골프장에 오는 손님들하고 같이 쳐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드민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 풀숲에서 그라스에서 사기치니까 풀뱀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쓱 그 남자들 꼬여가지고 술 한잔 하자고 데리고 가서 술 먹고 심한 경우는 뭐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이제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미끼로 해가지고 어떤 놈이 갑자기 자는데 쳐들어온다든지 내 마누라하고 너 이 새끼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돈 뜯어낸 경우 뭐 아니면 이제 사기 도박판으로 끌고 가는 경우 돈 많은 사람들 해가지고 도박판으로 끌고 가서 그 타짜라는 영화 보면 속옷 안 입고 하는 그 여자들 있잖아. 이놈이 저 포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앞에 보이는 그놈의 그거 보느라고 그래서 거지된 놈도 많아요. 네. 참 사기 뭐 참 다양하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 오늘 녹음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에 아무튼 그 용의자를 누구를 찍었는지 말씀을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해드려야 되잖아요. 해죠. 예, 그럼 하겠습니다. 예. 용의자 1, 2, 3, 4, 5 중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거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모두 혐의 없음으로 그냥 그러니까. 당시에 용의선상에 오르신 분들이지 그 실제 범인은 절대 아닌 분들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범인으로 특정될까 봐.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무리 뭐 이거는 비과학적으로 그냥 답답해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에피소드 삼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공개하면 마치 그 사람이 실제 범인이다라는 식의 오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사기 주제로 하더니 사기를 치네. 1, 2, 3, 4, 5번을 하신 분 중에 아무나 저희가 추첨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아무나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대신에 저희가 실제로 그 녹음 파일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누구를 실제로 지목을 했는지 실제로 지목한 사람은 있으니까 녹음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혹여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진짜로 그 사람이면 저희가 진짜로 맞췄다라고 공개하겠습니다. 네, 파일은. 진짜로 맞췄다고 공개하고 그때 또 뭐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맞춘 사람들 저희 다 초대해야죠. 초대해서 그때는 제가 시원하게 쏠게요. 예. 그리고 다 우리 전주 누님이 오셔가지고
모두를 다 전봐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비과학적으로 가는 것 같아. 아니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걸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고 싶을 것 같은데. 상상 초월하는 분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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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어. 제가 아직 이런 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래 언니 끊을게. 아작 오늘 좋아. 아작 좋았어 언니.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잡혀야지. 맞아, 잡혀야지. 살아있다면 당연히 잡혀가지고 한국에 데리고 와서 숨겨놓은 재산 전부 찾아가지고 그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고 죄진 것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 뭐 죽어서 송장 갖고 오면 뭐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반드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야죠. 조이파리의 2인자라고 그러는 강태용이. 강태용이 지금 중국에 지금 검거돼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신병을 인계 안 하고 있어요. 강태용이가 그 신병을 인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외견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년 동안 중국에 와서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강태용이가 중국법에 저촉되는 어떤 행위를 한 게 있으면 그거를 다 조치를 한 다음에 조사해서 그리고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언제 강태용이 신병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네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음모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비교적 촘촘하게 잘 돼 있는 수사 당국도 매수했던 그 사람들이 7년 전이면 중국은 그 아주 옛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 공안들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딨느냐. 그렇다면 중국 당국에서도 강태용이를 지금 검거해놓고 내부에서 아마 조사를 한다면 중국 내에서 사고 친 걸 조사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공안들이 돈 먹고 봐준 거 어떤 비리를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난달 중국 공안에 검거된 강태용. 12월 첫째 주 국내 송환 결정. 저는 조이파리 사건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역시 돈이 가장 막강한 힘이구나. 그렇죠. 돈이 막강하죠. 네. 조이파리 뭐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는 게 조이파리의 범죄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기만 알지 유사수신행위라는 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유사수신행위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뭐 언어도 어렵죠. 유사수신행위 이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슨 금융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인허가 등록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금융기관에 그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뭐 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하도록 하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조이파리의 범죄 사실은 뭐냐면 의료기기예요. 의료기기. 이를테면 내가 안마기를 하나 사. 100만 원 주고 의료기기를 내가 하나 사요. 내 돈으로. 그러면 그 사주는 사람이 그 조이파리 쪽이에요. 그 사준 다음에 돈만 내가 그 의료기기 값을 지불하고 조이파리는 그 의료기기를 100만 원에 받아서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그거를 세를 준다는 거야. 다른 데다가 세를 줘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너한테 계속 나눠준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조이파리가 한 3, 4년 동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따박따박 이자를 줬어요. 지급을. 네, 그래가지고. 지급을 하니까 한 3,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원금 찾고도 초창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원금 찾고도 이자가 남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니까 이거 뭐 노다지 캐는 이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권유를 해서 왕창 사람들이 돈을 투자한 거야. 오늘의 주제. 사기꾼 조이팔. 진짜 조이파리가 죽었느냐. 아마 그거가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방송에서 늘 얘기했지만 경찰청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게 무슨 죽었다고 모든 정황은 죽은 걸로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딱히 죽었다는 증거도 없다. 이제 이게 좀 어정쩡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수사관의 입장이라면 일단은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죽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즉 생존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수사는 지속하는 게 도리 이상 맞다. 전 그렇게 보고, 이제 그 얘기도 그래도 조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그 2012년 5월에 지금은 이제 교도소 가 있죠. 그 박관천 경정 정윤회 사건 걸로 해가지고, 그 박관천 경정이 당시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하고 있었어요. 그 박관천 경정이 2012년 5월에 죽었다. 어떤 근거로 그 장례식하는 그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조이파리 사진, 동영상, 거기 플러스 중국 공안당국에서 중국 당국에서 발급한 그 사망 증명서, 그 다음에 화장 증명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조이파리는 2011년 12월경에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나도 현직에 있었는데,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는 사실 했어요. 우리끼리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중국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뭐 위조 여권이라든지 돈만 주면 뭐 사망증명서, 뭐 화장증명서 정도는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다가 조이팔이나 이 일당들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한국 그 수사당국을 매수해가지고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 다 찾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한국보다도 더 그 허술한 나라, 그 허술한 나라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공안들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했죠. 이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는 거다. 그 당시에 만약에 DNA를 분석했더니 조이파리가 맞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뼈 조각 일부를 샘플링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유가족들이 이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DNA 분석을 할 수가 없었어. 왜? 화장해버리면 DNA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그 유병헌이가 사망했을 때, 네네. 유병헌이 같은 경우는 대퇴부에 있는 뼈를 일부분 잘라내가지고 어떤 물렁화 시킨다고 그러죠. 물렁하게 하는 그 가공 과정을 거쳐서 DNA를 도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병헌이가 맞다, 그렇게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건 과학수사로 입증이 된 거예요. DNA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도를 99.99999 소수점 16자리까지 99.999 16자리까지 맞추는 거기 때문에 DNA가 나왔다고 그러면 거의 100% 그거는 그 사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병헌이 같은 경우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사망했다고. 그러나 이제 조이파리는 화장해가지고 이미 불기를 먹으면 그 뼈 조각 몇 개를 가져오니까 DNA가 안 나왔고, 그렇다면 조이파리가 죽었다는 거는 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조이파리는 살아있는 걸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조이파리를 그러면 조이파리 죽어요? 그러면 뭐 내가 죽는다고까지 뭐 말은 못하지만, 내가 봤을 때 난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잘하면 이게 왜 지금 이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이게 자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입에서 막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이지 않는데, 아마 서설 뭐 이렇게 그 경찰서에 들어가는 보이지 않네. 경찰서 들어가는 건 안 보이시고? 그건 안 보이고,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좀 그런 갈등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후년 사이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분의 위험을 느껴서 다시 밀양을 하려다 그게 어떻게 안 돼가지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좀 그런 걸로 보여. 이 사람도 이제 맛 다 갔구만. 벌써 가시오. 아니 이 사람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마 그래도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찍고, 이제 아무튼 몰라, 내부의 배신. 배신 당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경찰이 잡히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자살한 이런 좀 그런 것이 내 눈에 보이네. 막 가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살아있다. 네, 살아있는 걸로 보여요. 살아있는데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걸로처럼 보이지는 않아. 뭔가 이 여자하고의 갈등이 자꾸 보인다는 얘기지. 그 사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경찰이 잡히기 전에 아작나지 않을까 싶다. 아자. 우리 이런 단어 좋아요, 언니. 전문용어. 아자.
이런 거 마삭도 아니고 아자. 그럴 것 같아. 그래 맞아. 언니 말이 맞았어. 그래. 아, 맞았어? 아니야. 맞았으면 그러지 좋겠다고. 않았는데? 그랬으면 아, 좋겠다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올 후반이나 내년 초쯤이면 될 것 같다는 멀지 않았다는 거잖아. 뭐 아니지. 올 후반 지금부터는 어떤 내부 그 사람이 아마 그런 걸 느끼게 될 거야. 느끼게 돼서 내년 상반기 아무튼 내년 후년 사이 아마 후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반기. 아마 그것까지는 내 자세히 모르겠고 일단 보이는 게 자꾸 그런 것들이 보여. 경찰이 잡혀 수갑 차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경찰에 잡히기 전에 아작나지 않을까. 잡혀야 아마 되는데. 그 사람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게 될 배신당, 것 그럼. 같은 느낌이 아유. 들어. 기도 들어가신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여쭙느라 사실 네. 소개를 못 드렸어요. 누구세요? 언니 얘기해. 언니 이런 기회 없다 언니. 아니 누구신데 이렇게 몰라. 그 칙수지 왜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 물어보면 언니 좋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계룡산에서 3년. 아유 됐어요. 나 그냥 무당이에요. 그 옛날에 네. 전 봐준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이뻤어요? 여자 그 남.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야.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박PD가 제일 이뻤냐? 이뻤어. 박PD가. 박 PD. 언니 그 얘기요. 어쩌면 하나같이 방울 주면 다 뛰게 생긴 것들만 오냐고 언니가 나한테 그랬잖아. 아, 뭐라고? 아 어쩌면 다 하나같이 방울 주면 다 뛰게 생긴 것들만 오냐고 나한테 언니가 그랬잖아. 일단 오늘 처음 목소리 그래, 공개되는데 언니. 이 내 복비도 안 목소리 드렸는데 너무 완전히 많은 이럴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아껴 놨다가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그래 언니. 그래. 그렇게 해. 그래 언니. 그래요. 언니 그래 언니 기도하셔요. 예, 박 PD는 저 복비래요, 복비. 복채를 복비래요. 무슨 부동산 사고 파나? 복채나. 제가 이 복채를 복. 그런데 사실은 조이파리는 그 의료기기를 사지를 않았어요. 안 샀어. 돈만 100만 원 받아갖고 의료기기는 안 사고 그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자 주는 데 사용을 했어. 그리고 후순위로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오는 돈을 받아서 앞순위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자를 막 정확하게 탁탁 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사람들이.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막 대고 들어오는 거고, 이거 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대포 부르고 도망가 버린 게 2008년 11월이에요. 그래서, 안면도 그쪽 태안 쪽에 있는 마검포항에서 미리 준비한 그 20톤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해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일단 뭐 그 금액 자체가 4조입니다. 약 추정하는 게 약 4조 원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 희대 사기 사건 금액으로 따지면 뭐 주수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2유 그룹이라고. 1조 8천억 원의 피해를 공식 기록한 불법 다단계 제2그룹의 대표. 그 사람도 그 정도는 안 되고 피해자는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지금 드러난 거는 그걸로 인해서 주로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약 30여 명 정도가 망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도저히 상상 못하죠. 4조. 네, 4조. 예.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그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게 왜 추적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일부는 지금 밝혀진 게 있잖아요. 뭐 그 고물상에 투자도 했고 그래봐야 몇천억밖에 안 되는데 투자도 했고 아마 뭐 CD라고 그러죠. CD 그런 걸로 감춰놓기도 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예상하는 거는 중국 쪽에도 아마 어떤 사업체에다 투자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중국 이외에도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동남아 쪽에도 투자가 돼 있을 거다. 제2유 주수도 같은 사람은 교도소에 있지만 그 사람도 중국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중국 사업을 교도소 네. 내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고 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지금도 결제해가면서 변호사 집사 변호사라고 그러지. 그 와서 하루 종일 면회만 하는 변호사를 집사 변호사라고 그래요. 요즘 변호사들 가서 거지 같은 변호사들 많아요. 그래 이 변호사는 일과가 뭐냐면 아침에 돈 많은 놈 수감돼 있는 교도소 가서 면회 신청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새끼하고 아유 그 새끼 또 나오네. 그 범인하고 놀아주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집사 변호사가 이쁘장한 여자 변호사들이 많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많이 있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 어디에서 들은 게 하나 김성현 회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들어가면 소위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집사 변호사들이 와서 이제 물론 뭐 변호사를 대동하고 변호사는 그 면회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아든단 말이야. 밥 시간만 들어갔다가 또 들어와서 또 해도 되고 우리가 면회 가면 30분밖에 못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 변호사가 그 접견을 가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 변호사도 교대로 가는 거지. 오전 변호사, 오후 변호사, 집사 변호사가. 가서 그 사람은 불러내놓고 하루 종일 면회하면서 놀아주는 거지. 그 과정에서 이제 결제하고 자기 회사 결제 다 하고 저 업무 지시도 다 할 수 있고. 이게 참 더러운 세상이지.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너무 많은 혜택을 불법적으로 누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명분만 안에 들어가 있다 뿐이지 뭐 똑같네요. 잠만 부인 없이 잠만 주무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변호사들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아직 지속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조이파리가 사망했다고 한 이후에 중국 내에서 조이파리를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골프장 종업원들, 식당 종업원들, 술집 종업원들 봤다는 중국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또 요전번에 며칠 전에 자살한 조이파리 조카 유씨 그 사람도 자기가 아는 그 지인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삼촌이 이 한국에 돌아오는데 도와준다고 모 변호사가 돈만 30억 가까이 가지고 가고 안 돌려주고 그래서 뭐 불같이 화를 낸다. 그 통화를 했다는 시점이 조이파리가 죽은 한참 이후의 얘기거든요. 그런 징후 등등으로 봐가지고는 간접적으로 조이파리가 살았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나중에 서로 죽은 게 발견돼서 정리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는 봤다는 사람을 섭외했겠죠. 조이파리를 봤다는 사람을 섭외해서 어디서 봤는지 이렇게 취재를 하겠지만 저희는 틀립니다. 우리는 뭘로 하죠? 우리 누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또 비과학적인 수사로. 다음의 내용은 비과학적 접근이니 믿거나 말거나.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언니. 응. 뭐해? 통화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언니, 우리 여기 지금 어디 밖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유, 참, 500년 만에. 없다면 와서 물어봐야지. 그런 거는 복제를 놓고. 맞아. 언니는 영빨이 살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빨이 살아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 언니. 시간상. 언니 기도할 시간이잖아. 좀 있으면 몇 시야, 지금. 근데. 시간이 괜찮아, 괜찮아? 조이파리가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럼 언니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 지금 피디. 그 사람 반드시 살아있어. 살아있고, 여자랑 같이 있는데 아마. 네? 오, 그래? 누구랑 있다고? 여자. 여자 어떻게 생겼어, 언니? 여자? 어떻게 생겼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퉁퉁하게 생겼어. 그 조이파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 근데 조이파리가 누군지? 그 뉴스에 몇 번 나온 사람이잖아. 뭐 사기하고, 사기쳐갖고 도망가는 사람 아니야? 맞아. 그 사람. 뭐 아무튼 그렇게 보인다. 근데 한국에 있는 것 같진 않아. 한국에는. 근데 그 사람 경찰에 잡히지는 않을걸? 내가 봐서는 글쎄 모르겠다. 아마 배신당하지 않을까 싶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뭐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다만서도 그 사람이 경찰에 잡히는 것보다는 뭐라 그럴게 믿었던 사람들 특히 그 여자야. 뭐 여자가 뭐 중국 여자인지 뭔지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 좀 그런 갈등들이 지금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자꾸 그 사람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자살이면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배신당하지 않을까 싶다. 배신? 그래서 안 좋은 좀 그런 게 내 눈에 보이네.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흘린다는 건 이게 자살이 에이? 아니에요. 아마 아, 약으로? 경찰이 잡히기보다는 이 사람 좀 믿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그러지 않을까? 잡히기보다는 사살, 예.